네, 이제 우리 동사 자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어 자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 전에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동사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문장의 구성 성분을 말할 때는 끝에 뭐로 끝난다 그랬죠? 어로 끝내죠. 그럼 주어, 목적어, 보어. 근데 왜 얘만 동사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는 동사가 아닙니다. 원래는 얘도 어로 끝나야 되니까 원래 수어예요. 수어입니다. 수어. 서술어를 말하는 거예요. 수어. 그럼 여러분 수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건 제가 물어봤을 때 답한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수어는 영어로 뭐죠?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들어두시고 나중에 제가 이걸 심화반때 한번 더 여쭤볼 거예요. 따라 읽어봅시다. predicate. 한 번 더 predicate. 이 predicate이라고 하는 건 수어란 뜻으로 실제로 잘 안 써요. 문법 용어로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활용한 표현이 하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독해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be predicated o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be predicated on, be predicated on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을 전제로 하다. 무엇을 전제로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be predicated on 무엇을 전제로 하다. 그냥 그 표현 알면서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앞으로 제가 얘기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왜 수로는 어를 붙여서 수로라고 안 하고 왜 동사라고 하냐면 간단해요. 그 수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품사가 뭐밖에 없어요? 동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걸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구성 성분을 얘기할 때 동사는 원래는 수로를 의미하는 거지만 그냥 동사라고 부릅니다. 품사로서의 동사가 아니라.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로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정확히 말하면 수로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품사로서의 verb, 동사나 조동사의 동사까지를 합친 걸 하나의 동사로 봐서 그것도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Carrie completed her assignment. 우리 complete이라는 말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거든요. 이게 완성하다, 무엇을 완성하다, 동사로 완성하다. 근데 must complete까지가 조동사 플러스 하나의 동사 원형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던 문장 기억나세요? Ben is sitting on the bench라고 하는 문장에서 is sitting 있죠.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ing를 쓰는 것도 그리고 혹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 것도 그리고 have에다가 뭘 쓰는 거? pp를 쓰는 거. 우리 이런 거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진행형, 수동태, 완료형 이런 거 다 뭐예요? 이런 거 다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Ben is sitting이라고 할 때 is sitting까지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였던 이유가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기 때문에. 됐죠? 수로라고도 하지만 우린 편의상 동사로 계속 부를 거고 그러니까 동사는 그냥 verb, v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 플러스 ing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건 우린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두 가지가 있죠. 동명사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 있고요. 동명사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이런 용어들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혹시 몰라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건 to가 달려있는 to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죠. to 부정사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은 절대로 문장에 뭐로 쓸 수 없다? 동사로 쓸 수 없다.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해서 문장의 동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해요. 정동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장의 오리지널 동사란 뜻이지 정동사다. 그러면 저기 지금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여서 만든 이런 녀석은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출신인 녀석들이거든요. 그런 녀석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써놓은 걸 읽는 건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준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선 정동사를 써야 할까 준동사를 써야 할까 혹은 정동사를 준동사로 잘못 쓰거나 준동사를 정동사로 잘못 쓴 문제 출제할까요? 출제하지 않을까요? 출제합니다.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동사, 준동사 구별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순서대로 해석할 때도 그런 부분들 여러분 신경 써서 하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Most students.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해석이 주어가 끝났다고 보고 regard를 동사로 여기다라고 해버리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해석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하고 뒤를 봤더니 regard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긴다. 뭐라고? 티모시를 그들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장을 볼 때 해석하면서 처음 보자마자 뒤에까지를 딱 사진 찍듯이 한 번에 해석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볼 때 만약에 most students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most students 한 다음에 뒤에 regarding이라고 돼 있으면 해석은 되죠. 뭐라고 해석하냐면 보통 여기는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다음에 여기는 학생들 그래 여길 수 있지 여길 수 있지. 근데 뭐라고 여기는 거냐면 티모시를 그들의 지도자라고 여기는 학생들은 해놓고서는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데 동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사가 없이 문장이 끝나버리죠. 여기를 마침표를 찍는 순간 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동사가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너는 동사로 다시 탄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regard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앞으로 독해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갈림길을 열어두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선 정동사와 준동사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잠깐으로 갈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ing는 현재 분사나 동명사 그리고 부정사라고 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준동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준동사는 챕터 8, 9, 10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고 이쪽이 섹션 3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동사 자리에는 수, 시제, 태가 적절한 동사가 와야 한다. 잘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영어로 말을 하거나 문장을 쓰거나 할 때도 잘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은 동사예요. 그럼 문장을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동사를 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동사라고 하는 것 하나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지금 뭘 보지 마시고 이 앞에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계속 하게 되겠지만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서로 수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우린 그걸 수일치라고 해요. 동사는 이것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가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에 관한 거 그거 우리가 태라고 말합니다. 태도 적절하게 쓰여야 되고요. 그리고 하는 건지 했던 건지 할 것인지 하고 있는 중인지 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걸 우리가 시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되게 집약적으로 한 자리 어디 자리 동사 자리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사실 말하기도 쉽지 않고 동사를 해석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동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동사가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동사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많이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 앞으로 동사를 볼 때 이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겠거니 하고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걸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동사에 대한 파악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 문제에서는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어떤 비유로 많이 드냐면은 이것도 남자분들에게 여쭤봐야 돼요. 여쭤볼게요. 성함 어떻게 되시죠? 상주 씨. 근데 얼굴이 있다. 전에 수업 들으신 적 있나요? 그죠, 들었었죠. 저는 얼굴은 보통 거의 기억하고 이제 이름은 제가 기억 못하는 경우인데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전에는 있으셨죠? 너무 크게 웃으면 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있었다고 하고 혹시 여자친구가 좀 약간 사귀고 나서 이런 얘기 물어본 적 있어요? 오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또 흔하지 않은 분을 만난 거예요.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뭐 여자분을 많이 사귄 건 아니지만은 제가 사귀었던 분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물어봐요.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게 이제 남자분들에게는 난제예요. 되게 어려워요. 이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여자 입장에서 어디를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조언을 해준다면 주로 어디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걸 물어본다. 얼굴 쪽 맞죠? 얼굴 쪽. 뭐 화장 아니면 뭐 눈썹 문신 아니면 앞머리 이거 앞머리 남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남녀 연애에 관한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문제에 관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는 이런 거죠. 어법상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그러니까 문장이 문법 문장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나 틀린 데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어딜 주로 봐야 된다고요? 얼굴 주위를 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문장에서도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사를 보면 너 태 틀렸어 임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네. 제가 요걸 비유로 드는데 제가 비유를 스스로 들고 제가 감탄했어요.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쩌는 비유다 이거 진짜.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예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은 몰라요. 어디에 봐야 될지 몰라요. 똑같아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무원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분들은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건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아는 다른 영어 선생님도 있고 영어 엄청 잘하시거든요. 저 공무원 시험 문제 보여줬더니 선생님 이거 못 풀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문법 문제 보여줬더니 영어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영어 엄청 잘하시거든요. 근데 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면 저도 탭스 강의를 하다가 공무원 시험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뭘 어떻게 물어보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주로 어디서 물어본다? 동사 부분에서 물어본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Members of this fitness center. 이 피트니스 센터의 멤버들은 하고 동사를 우리가 have access to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거 밑줄 안 긋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have access to 밑줄 그으세요. have access to까지. 제가 권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앞에 계신 친구 유정 씨 맞죠? 자를 대고 긋지 않아도 돼요. 약간 이런 분들이 왜냐면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저 중고등학교 때 제가 필기에 거의 극한을 달렸던 사람이에요. 필기를 이제 아주 극한으로 하는 분들은 보통 펜이 여러 개 있어요. 펜을 약간 무슨 도구 다루듯이 어떤 장인의 도구 다루듯이 하고 저는 마침표와 쉼표를 다른 색깔로 찍으면서까지 제가 막 필기했던 사람이에요. 약간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근데 머리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로 밑줄 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으시면 돼요. 그걸 어디에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have 뭐라고 하나 둘 셋.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100배 1000만 배 중요해요. 아시겠죠? 다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have access to.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접근 권한을 갖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접근 권한을 가지다. 혹은 접근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걸로도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 카페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You can have access to the internet in this cafe 라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좀 어려웠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have access to를 따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have access to, have access to something. 무엇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다. 그러면 여기 피트니스 센터의 멤버들은 have access to 무엇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겁니까? All the 모든 어디 갔지? 저도 지금 문장을 찾아가지고 읽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무엇을 갖고 있다? 잠시만요. 문장이 다른가? 아니죠. 똑같구나. All the facilities. 우리 facility라고 하는 건 뭐예요? facility 얘는 시설이라는 뜻이죠. facility 액센트가 facility 이음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다 강세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꾸 발음을 똑같이 해보려는 연습을 해서 그 단어를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해져야 돼요. Have access to all the facilities. 그럼 여긴 지금 members가 주어인데 members가 복수예요. 근데 동사에는 오히려 s가 없는 게 복수예요. 그래서 have를 써야지 has를 쓰면 틀린다. 이게 주어와 동사의 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The concert last night. 그러면 어젯밤 콘서트죠. 우리는 어젯밤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어젯밤 콘서트는 정말 끝내줬어. 우리말로 끝내줬어. 야 어젯밤 콘서트는 정말 끝내줄 거야. 말이 안 되죠.
어젯밤 콘서트니까.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상황상에 맞춰준 시제일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photographic film was invented. 사진 필름은 발명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사진 필름이 발명을 해버리면 주어 동사의 해석이 어색하죠. 사진 필름이란 녀석이 뭔가를 발명하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 이런 건 우리가 태가 안 맞는다고 해서 태를 제대로 수동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어차피 지금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수일치 그다음 동사의 시제와 태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분이 달라진 부분을 볼 때 헤어 배우고 메이크업 배우고 액세서리즈 장신구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아예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곧 배우게 될 챕터 3, 4, 5에 들어가 있고 요 부분이 공무원 시험으로 따지고 보면 문법 문제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체 문법에서 되게 중요하죠. 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보게 될 건데요. 갑자기 바로 뒤에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가 난제가 나왔어요. 난제가. 제가 설명을 좀만 더 붙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36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실전 문제는요. 오른쪽에 2017년 국회직 9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출됐던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이란 말이 뭔지를 모르시진 않죠. 기출은 이미 기자를 써서 이미 출제된 실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응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어떤 문제는 진짜 기출 문제를 써놓은 게 있고 어떤 건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그 출제 포인트만 따서 만든 일종의 모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 옮긴 거고요. 여러분 국회직 같은 경우에는 9급과 8급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타겟으로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직 8급을 그냥 시험 삼아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국회직 8급은 보통 4월 달에 있고요. 뽑는 인원은 30명 내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처우가 굉장히 좋아서 아주 선호하는 그런 직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과목이고 6과목 중에서 영어가 몇 점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필기 합격했던 친구가 55점 맞고 합격했거든요. 필기 합격을 최종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필기 합격이 55점이라는 얘기는 영어 점수가 그렇게 낮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어 점수가 낮다는 게 55점이 낮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영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5문제고요. 문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휘도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 국회직이나 여러분 8급이나 9급은요. 모의고사라도 꼭 한번 치러보셔야 돼요.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그 국회직 시험에 9급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문제 푸시는 데는 천천히 문장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이 푸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1분 20초 원래 이렇게 여유 있게 드리지 않는데 지금은 우리 초반이기도 하니까 좀 여유 있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네, 여러분 문제를 일단은 풀어보셨고요. 요 문제를 푸실 때도 웬만하면 해석을 다 하세요. 제가 나중에 진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어떤 건 해석을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해석을 하려고 하세요. Many pharaohs' tombs. 여러분 tomb 잘 아시죠? 무덤. 우리 영화 툼 레이더도 있죠. tomb.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발음 얘기를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잘못 발음하시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PH 발음은 어떤 발음이 나요? 어떤 발음이 나요? PH 발음은요? P 발음이 나요? F 발음이 나요? 네, F 발음이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시게 되는 PH로 들어가 있는 건 98%가 F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기 할 때도 폰이 아니라 뭐예요? phone입니다. phone. 내 phone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재수는 좀 없어요. 근데 정확한 발음이니까 내 phone. 여러분 코끼리가 영어로 뭐예요? 코끼리. elephant죠. elephant 아니고. 예. 우리 애기도 알아요. 우리 애기도 30개월인데 우리 애기도 elephant 이렇게 해요. font. 제가 물론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font 아니야, elephant야 하면은 좀 따라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것도 pharaoh가 아니라 뭡니까? pharaoh. 파라오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영어로 써 있으면 그냥 영어로 읽어요. 미국 애들은 다 그렇게 읽습니다. Many pharaohs' tombs. 많은 파라오의 무덤은 were sealed. 원래 우리 seal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seal. 봉쇄하다, 봉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건 were sealed니까 이런 거 우리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봉되어 있다, 밀봉되어 있다. So tightly, 너무나 강력하게 밀봉되어 있어서 that 그래서 the outside air, 밖의 공기가 could not get inside,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기 1번은 지금 tombs의 복수도 어울리고 봉쇄됐다라고 하는 말도 잘 어울려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문제가 없다 하고 여기도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습관. 그럼 다 동그라미 칩니까? 아니죠. 동그라미를 치고 잘못된 건 X를 치고 내가 여기서 당장은 잘 모르겠다 할 때 뭐 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음표를 치는 것도 가능해요. 요 셋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내가 요 밑줄 그어진 혹은 보기상의 문법의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certain bacteria, 특정 박테리아가 여러분 bacteria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없죠. bacteria는 복수예요. 그러면 뭐가 단수냐면 bacterium 이게 단수입니다. curriculum은 단수예요. 근데 curricula는 복수예요. spectrum은 단수예요. spectra는 복수예요. medium은 단수예요. 계속할 수 있는데 좀 그만할게요. 예, 저도 아로 길어지는 게 복수고 은으로 끝나는 것은 보통 단수입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저는 나올 가능성이 7급에선 유효하다고 봐요. Grow in the oxygen-free environment. 자란대요. 특정 박테리아가 자라는데 어디서 자라냐면 oxygen-free예요. 뭐예요? 산소가 자유로운? 아니죠. 없는. 우리 free란 말은 무엇이 없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검 씹을 때도 sugar free 하면 뭐예요? 설탕이 없는 거예요. 설탕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러면 smoking free zone 하면은 담배를 마음껏 피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곳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스모킹 프리 존에서 담배를 마음껏 폈다가 걸렸던 쪽팔린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여러분. 어쨌든 oxygen free environment, 산소가 이제 다 없어지는 환경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and they could become very harmful if inhaled. 얘네가 매우 해로워질 수 있죠. if inhaled. 이런 구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냥 해석은 흡입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흡입하게 되면 일단은 3번 우리가 배운 부분은 아니지만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Other types of organisms, 다른 유형의 유기체들 혹은 생명체들 like molds and fungi. 우리 mold라고 하는 건 여기 U를 붙이기도 하는데 영국식 스펠링은 보통 U를 붙이고 미국식은 안 붙이거든요. 근데 둘 다 뜻은 곰팡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fungi도 균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곰팡이나 균류들이 could also present 별표에 2개 치시고요. 4번이 뭐가 문제지? 그럼 여러분 4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곰팡이나 균류와 같은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이 또한 present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지금 동사겠네요. 동사로 present라고 읽어야 돼요. 동사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일단 얘는 품사로만으로도 3개를 먹고 들어가요.
품사만으로도 3개 먹고 들어갑니다. 명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형용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슨 품사까지? 동사까지 가능합니다. 얘를 명사로 쓸 때는 뜻이 무슨 뜻이 돼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라는 뜻이 있죠. 현재. 얘는 현재의라는 형용사 뜻도 있지만 이걸 현재라고 하기도 해요.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뜻 뭐가 있습니까? 많이 쓰는 것 중에서 Hey, this is your birthday present. 뭐예요? 선물. 그렇죠. 선물. 근데 형용사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형용사 뜻이 보통 첫 번째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론 현재의라는 뜻도 있죠. 현재의. 그리고 두 번째 뜻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있는, 존재하는 혹은 참석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일 때, 형용사일 때는 다 액센트가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따라 읽어봅시다. present. 한 번 더 present. 근데 동사로 쓸 땐 동사 뜻이 무슨 뜻이에요? 동사는 제공하다의 뜻이죠. 제공하다. 제공하다. 그리고 동사일 때는 아까 제가 액센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뒤에 준다고 했죠. 그러면 present 하면 돼요. present 하면 돼요. 예. 동사일 때는 액센트가 바뀌면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present. 따라해 봅시다. present. 한 번 더 present. 예, 이걸 구분해서 하는 영어 강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원어민들 다 구분합니다. 동사론 제공하다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항상 제일 앞에 나오죠. 뭐 21세기 Fox 하는 그 뭐라고 나와요 옆에? present s 붙여서 이 회사가 제공한다. 이 회사가 배급한다란 말이죠. 동사할 땐 그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그 다음에 썼으면 동사인데 그럼 얘가 제공한단 말인데 뭘 제공한다는 거야? present라는 동사로 제공한단 말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목적어가 없을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의미도 안 맞잖아요. 뭘 제공한단 말이지? 아, 여기서 의미적으로 알맞은 건 얘예요. 있다란 뜻이에요. 박테리아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도 있어요. 곰팡이, 균류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be라고 하는 비동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걸 다 만들어놨는데 깜빡하고. 이건 잘못됐어. 그래서 be present라고 바꿔야 돼요. be present.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Some of which, 그 중에 몇몇은 can cause serious health problems,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modern archaeologists, 현대 고고학자들은 unlike those in the 1920s, 1920년대 그 사람들과는 달리 1920년대 고고학자들과는 달리 wear, 착용한대요. protective filter masks and gloves. 이 보호 필터 마스크와 글러브를 사용한단 말이죠. When entering a tomb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들어갈 때는 환기가 안 됐으니까 맞죠. 수천 년 동안 갇혀 있던 게 그런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뭐 옛날에 투탕카멘의 저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죠. 그게 이런 곰팡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웠는데 우리가 present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품사에 대한 정확한 쓰임과 그리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우리 여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오른쪽 넘어가서 목적어 자리까지 가도록 할게요. 목적어 자리까지. 제가 목적어하고 보어의 구별을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만 좀 구별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목적어 하면 머릿속에 두 글자 떠오른다. 다 같이 시작. 대상. 봐봐요. 아직도 잘 안 떠오르잖아요. 목적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콘서트 갔다고 했잖아요. 이 콘서트는 지금 좀 별로 안 되는 콘서트예요. 신인 가수의 콘서트 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목적어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대상이란 두 글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역할하는 것들이다. 주어 자리에 오는 것도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 아니었나요? 맞아요. 똑같아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과 똑같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 요 5가지였죠. 근데 다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은혜 씨 맞나요?
맞아요.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은혜 씨.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어랑 목적어랑 무슨 차이예요? 되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힌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동사 중심으로 해서 주어는 동사보다 앞에 있고 목적어는 동사보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만나보는 문장의 대부분은요, 명사 그 다음에 뒤에 동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명동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동명. 근데 우리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석할 수 있죠. 명사가, 동사 한다, 그 다음에 명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5가지 명사와 똑같이 명사에 해당되는, 주어와 똑같이 명사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썼는데, 뜻으로는 을을 붙이고 그 앞에는 동사가 있다는 게 바로 목적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앞에 동사 몰라도 지역의 식물을, 우리를, 요리하는 것을, 우는 것을, 그가 작년에 은퇴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장의 동사로서, 동사 뒤에는 목적어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여기 아래 있는 거 문장 중에서 하나만 제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문장 중에서는요, 명사절 문장만 하나 볼까요? 이거 I heard that, 난 들었어 하고 문장 끝나요. 이상하죠? 뭘 들었는데 임마? 뒤에 물어볼 거예요. 문장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들었는지, 그 목적어가 지금 절의 형태로 이 긴 게 다 목적어예요. He retired last year. 그가 작년에 은퇴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that은 생략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I heard that he retired last year. He retired last year. 그가 작년에 은퇴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만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우리 목적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요, 목적어에 뭐 투부정사 쓸지 동명사 쓸지 이거는 우리 저 뒤쪽 가서 다루면 되는 얘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 한번 봅시다. 목적어 자리에 동사는 올 수 없다. 우리 아까 주어 자리에 동사 올 수 없다는 얘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보세요. I really hate 다음에 여기를 bring이라고 써요. 그리고 bring up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bring up이란 말은요, 진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슈나 쟁점 따위를 제기하다, 꺼내다. Bring up an issue.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외울 때 아예 뒤에 올 말을 같이 묶어서 외워버리시면 된다고요. Bring up 다음에 an issue. 이슈를 꺼내다. 이슈를 제기하다. 여러분 따라 읽어봅시다. Bring up an issue. 한 번 더. Bring up an issue. 네, bring up 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제기하다. 근데 I really hate 다음에 여기에 bring을 그냥 써버리면 해석이 잘 되나 보세요. 나 진짜 싫어. 꺼내. 이상하죠. 나 진짜 싫어. 꺼내. 말이 안 되죠. 나 진짜 싫어. 꺼내는 거, 제기하는 거 이렇게 바꿔야 돼요. 명사화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올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help 동사 배울 때는 help 뒤에 동사 원형을 한 번 더 쓰는 예외적인 경우를 배우긴 할 겁니다. 네, 이쯤에서 여러분이 아까 문장에서 배웠던 표현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접근 권한을 가지다. 시작. 바로 나와야 돼요. 누구는 have access to가 바로 나오고 누구는 저런 걸 배웠었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순간순간 보자마자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요 순발력이 시험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본 적 있는데 마저가 아니라 그냥 얘기 이렇게 들으면 접근 권한을 가지다 have access to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3번 한번 볼게요. 3번. 여기에다가 써주세요. 별표를 치는데 제가 별표를 맥시멈이 3개거든요. 근데 얘는 2개를 쳐요. 그럼 맥시멈이 3개인데 2개를 치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겁나 중요한 거예요. 전 별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3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쓰는 기준으로는. 기준이 있나요? 있죠. 3개가 들어가는 건 시험에 매번 나오는 출제 포인트고요. 2개가 들어가면 1, 2년 정도에 한 번은 꼭 나오고 별표가 하나 쳐지는 건 3, 4년에는 한 번씩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투부정사구나. 대절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와 함께 오면 진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 뒤로 보내고 목적어가 있던 자리에 가짜 목적어가 있었어야 한다. 이걸 읽고 이해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잘 써놨는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장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Laptops make to work almost anywhere possible. 그러면 순서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문장을 써서 이렇게 보면 여기 봐주셔야 돼요. 성의가 있죠. 봐주셔야 돼요. 예. 헤이 여기 앞에 봐주세요. 조는 거구나. 책을 보는. 맞아요. 당신 맞아요. 조는 거였죠. 괜찮아요. 보세요. 랩탑은 만듭니다. 뭘? To work almost anywhere. 거의 어디서나 작업하는 걸 possible 하게. 이거죠. 순서대로 해석하면 이해되시죠? 랩탑이 만든다. 거의 어디서나 일하는 것을 가능케.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영어는 자리가 있는데 한 놈이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그 뒤에 와야 할 애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언제 끝나? 잠깐만 좀만 기다려. 언제 끝나? 계속 길어지면 뒤에 애가 답답해요. 거꾸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aptops make 다음에 이 뒤에 to work almost anywhere 얘가 너무 길어져서 possible이 기다리는 게 길어지니까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웬만하면 좀 뒤로 좀 빠지지. 그래? 하고 얘가 뒤로 빠졌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아싸 하고 목적어 자리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영어는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빠졌지만 얘가 저 자리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대신에 여기 목적어 자리가 원래 빈자리는 아니란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it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음 편하게 그래 너 있었지 저기 자리 여기 점 찍었지? 나 그럼 옆에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완성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Laptops make it possible to work almost anywhere. 시작. 여러분이 한 번 쉬어서 읽는다면 여기를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만 더. Laptops make it possible to work almost anywhere. 시작. 제가 여러분이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Laptops make it possible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랩탑이 가능케 해. 한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뭘 가능케 하는 거야? 뭘 possible 하게 하는 거야? 그 뒤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To work almost anywhere. 이걸 뒤에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예요. 근데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애당초 to work almost anywhere를 뒤로 뺀 거예요? 길어서. 간단해요. 길어서. 근데 길다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넌 길어 하면 긴 거예요? 길다는 기준이 있겠죠. 길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to 부정사로 됐으면 긴 거예요. 그냥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거기에 뭔가 짜잘이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그냥 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도 긴 거냐면요.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절의 형태가 있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절의 형태 뭐 대주어 동사라든가 웬주어 동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절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면 그냥 약속이에요. 긴 거다. 그래도 저 정도면 좀 짧은 편 아니에요. 그냥 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목적 보어가 오래 기다리게 되면 얘를 뒤로 빼고 자리를 뺏길 수는 없으니까 자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it으로 채워놓고 그 옆으로 목적 보어를 붙인다. 그래서 laptops make it possible to work almost anywhere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목적어는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오리지널 목적어는 얘가 원래 목적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말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목적어, 진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저기 앞에 있는 it은 그냥 자리만 땜빵에 놓으려고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쓰이는 표현 여러분 두 가지는 일단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저 표현이에요. Make it possible. 그 다음에 뒤에 보통 to 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Make it possible 외울 때 to까지 외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써요. Make it까지는 똑같아요. Make it 그 다음에 a rule. Make it a rule. 그 다음에 to 부정사도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둘 다 it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씩만 따라 읽어볼게요. Make it possible to. Make it possible to. Make it a rule to. Make it a rule to. 이게 입에 한 번에 make it a rule to 가면요. 가목적어니 뭐니 이런 말 몰라도 그냥 여러분은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Make it possible to, make it a rule to, make it possible to, make it a rule to.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두 번째 예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 thought that she didn't go to the graduation. Weird. 그냥 순서대로 보면 말은 돼요. 난 생각했다. 그녀가 졸업식에 가지 않은 것을 weird, 이상하다고. 이 원어민들이 특히 미국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weird입니다. strange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때 I thought that 하고 이게 너무 길다. 맞아.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긴 목적어는 목적 보어가 기다리고 있을 때 뒤로 빠지고 여기 it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장은 이렇게 바뀌는 게 맞죠. I thought it weird that she didn't go to the graduation. 그럼 이제 여기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선생님 근데 다 이해됐는데 그냥 안 바꾸고 그냥 쓰면 안 돼요? 좀 길 수도 있지. 나 그냥 안 바꾸고 그냥 쓸래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옆에 써 있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틀려요. 이거는 그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쓰면 틀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쓰고 싶다고 그냥 쓰면 틀려요. 무조건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바꿔 써야 돼요. 안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럼 우리 여기 문제까지는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뒤에 보어까지 가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오늘 설명을 조금 천천히 하다 보니까 보어까지는 못 가도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은 60초를 드릴 거고요. 이번엔 보세요. 문제의 옳은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어차피 제가 문제를 풀라고 하는 방식대로 풀면 옳은 걸 물어보든 옳지 않은 걸 물어보든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가 어려울까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가 어려울까요? 옳은 거 물어보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문법 포인트를 다 알고 있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운 좋게라도 잘못된 거 하나 딱 걸렸어 나한테. 나 딴 거 하나도 몰라. 이건 분명히 틀렸어. 그 문제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옳은 걸 고르라고 하면은 이거는 옳다라고 하는 건 입증이 힘들죠. 옳다는 건 원래 입증이 힘든 거예요. 너 이 돈 훔쳤지? 저 안 훔쳤어요. 안 훔쳤다는 걸 입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훔쳤다는 건 훔친 장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CCTV 그 장면만 딱 나오면 되죠. 근데 24시간 나를 항상 쫓아다니면서 관찰할 수 없는 거니까 원래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은 나머지 세 문장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초간 문제 풀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네, 봅시다 문제를요. 첫 번째 문장부터 The students found to concentrate difficult while construction was going on in the building next to the lecture hall. 1번 문장이 뭐가 이상한 거지?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학생들은 found, 이 동사 정말 중요하다. 이 find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find 동사는 앞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오형식 문장에서 쓰일 때는요. 얘 해석을 뭐라고 가져가야 돼요? 찾다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생각하다. 시작.
입으로 꼭 뱉어봐야 돼. 한 번 더 생각하다. 한 번 더 생각하다. find는 생각하다예요. 그럼 학생들이 발견했다가 아니라 학생들은 생각했습니다. To concentrate. 집중하는 게 뭐 하다고요? 어려워. 그쵸? 집중하는 거 difficult. 집중하는 거 easy. 집중하는 거 difficult.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장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목적어가 어때요? 목적어가 길죠. 아니 to하고 concentrate밖에 없는데 뭐가 길어요? No! 아까 제가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다라고 하는 기준은 투부정사하면 긴 거라고요. 그때는 바꾸다 안 바꾸다가 내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 바꾼다고요. 그럼 여기는 it을 써주고 difficult가 여기 붙어야 되겠네요. 맞죠? 얘가 뒤로 빠지고. 그럼 우리 완성된 문장 while 전까지만 한번 완성된 문장 읽어볼게요. 다 같이 집중해서 갑니다. 시작. 그렇죠. 요게 좀 입에 착 붙으면 좋아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요 부분만. Found it difficult. 한 번 더. Found it difficult. Students found it difficult.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제 얘기하면 돼요. 좀 생각하다가 해도 돼요. 맞죠? The students fou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While 뭐뭐하는 동안에네요. Construction was going on in the building next to the next lecture hall. 강의실 옆에 있는 건물이 건축이 이어지는 동안에 건축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우 시끄러워 집중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번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오른쪽에 문제 있죠. 옆에 X를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In spite of her busy work schedule, 그녀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Mrs. Peters enjoys bake her own bread from scratch. 여러분 그냥 봐도 이상한 게 enjoy라는 게 동사인데 bake도 굽다라는 동사잖아요. 즐긴다 굽는다 이상하죠. 즐긴다 굽는 걸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baking이라고 ing를 붙여야 한다는 건 이건 또 사실 여러분의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지식? enjoy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를 목적어를 취할 때 동명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Randy understood the advantages of the education program. 여러분 여기 advantages 우리 보통 OUS로 끝나는 건 보통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면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무엇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뭐가 와야 할 자리입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고 목적어로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면 advantageous가 아니라 뭐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advantage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따라 읽어볼 건데요. 좀 발음이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어드라고 하는 걸 어떤 원어민도 어드라고 말하지 않아요. 발음을 되게 짧게 가져갑니다. 따라해 볼게요. advantage. 그냥 ad예요. advantage입니다. 한 번 더 advantage. 그냥 advantage라고 읽으시면 돼요. 우리 어드벤처 아니에요. 뭐예요? adventure 앞에를 짧게. 그러니까 우리 롯데월드 가서도 Lottie World Adventure 마찬가지로 친구한테 우리 adventure 맞나? 그러면 애들 재수없다고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마시고 근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adventure 아니고 advantage 아니고 advantage. Randy understood the advantage of the education program. 그러면 지금 벌써 다 찾았네요. 1번 잘못됐고 2번 잘못됐고 와우 3번도 잘못됐다. 그러면 진짜 확신이 있으면 나 안 보고도 찍어. 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보통 맞아요 틀려요? 보통 여러분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4번까지 다 보세요. 아시겠죠? 나대지 마시고 다 보셔야 돼요. 4번 Ongoing investigation have suggested that ongoing 진행 중인 investigation 조사는 have suggested 여러분 suggest 동사 있다가 동사 독해할 때도 얘기할 건데요. 얘가 보통 주어가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 연구 설문 실험 조사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연구 설문 실험 조사 시작. 한 번 더 연구 설문 실험 조사. 연구 설문 실험 조사를 문장의 주어로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suggest 동사를 썼을 때는요. 이 suggest 동사의 뜻을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suggest 동사의 뜻이 뭐예요? 제안하다. 그걸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이런 주어가 나온 다음에 suggest 동사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암시하다 혹은 나타내다. 다시 한번 두 가지 뜻 암시하다 나타내다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요 뜻이 나와야 돼요. 어떤 주어일 때? 연구 실험 설문조사 주어일 때 suggest 동사는 뭐라고 해석한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절대로 연구나 설문이나 실험이나 조사는 절대로 제안하지 않아요. 제안은 사람이 합니다. 이건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닐까요? 하고 어떤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진행 중인 조사는 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러면 암시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That the previously dismissed theory of a hidden chamber in King Tut's tomb may be valid.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dismiss란 말은 일축하다 무시해버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dismissed 하면은 일축된 무시된 이전에 무시되었던 이론 무엇에 관한 이론입니까? 사라진 감춰진 chamber도 방이죠. King Tut 우리 King Tut 뭐 텟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거는 원래 투탕카멘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 숨겨진 방에 대한 예전엔 개무시되었던 이론이 may be valid 이것이 뭐 할 수도 있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거 맞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라고요. 절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챕터 6 조동사에 가서 그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 4번 문장은 문장에 이상이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옳은 거 하나 거꾸로 말하면 틀린 거 3개를 골라주셔야 정확하게 옳은 게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옳은 거 하나 고르는 문제는 틀린 거 3개 고르는 문제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기본반 2달 동안 그렇게 가셔도 문제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보호자리가 있는데요. 보호자리 다음 시간에 나가도 돼요. 그래서 오늘 문법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12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